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르기스탄 이민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그동안 사실 법령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이쯤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전 영상도 이렇게 그대로 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키르기스탄 이민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 그리고 부동산 관련 동향, 그리고 구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1997년에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될 때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 외국인에게 이제 땅을 팔면 나라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관광지만이라도 외국인이 또는 외국인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발의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욕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토지를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거는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주택의 토지에 대한 거는 한국과 똑같죠. 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하실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업자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하우스케이지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도 랄라포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 표시가 제대로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매물을 보는 방식, 우리나라 네이버 부동산처럼 그런 방식이 좋잖아요. 그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케이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민을 오시든 여기 사실 거라 그러면 한번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 때 한번 지역을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때문에 온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 알아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무실하고 좀 가까운 곳을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교통이 어디가 편한지 이제 본인만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리 알아보시고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 지역 매물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펴고 이제 한국에서 보시든 어디서 보시든 보실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매물이 점점 적습니다. 매물도 적고 사려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 그러면은 좀 싸게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점으로는 매물이 적으니까 그만큼 좋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죠. 그럼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어 능력 4급이 아니고 한국어 공부를 5년 이상 한 그런 통역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 공증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여기 거주 요건을 충족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0일 중에 60일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입국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120일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20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에 입국한 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계산을 해서 60일간 무비자다, 이런 뜻이고, 예. 그 중간에 뭐 외국 갔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는데 외국 다녀오신 분 계신데, 예. 그리고 이제 비자는 어쨌든 필요하실 거예요. 필요하실 건데, 어쨌든 이민 오신다, 아니면 뭐 몇 년 이상 거주하신다 그러면 비자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비자 필요하신 말씀 하십시오. 뭐 제가 아는 분을 소개를 하든 간에, 뭐 직원을 소개를 하든 간에,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검진, 예전에는 에이즈 검사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그 건강검진 절차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이것만 믿고 또 나중에 뭐 한 몇 개월 후에 또 이 영상만 믿고 또 그대로 하시다 보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5영업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왔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집을 산 경우가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비자를 위해서 거주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집주인한테 아니면 호텔에 계신다 그러면 호텔에 말씀을 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게 다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여기 핀 번호 인해낸이라고 하는데 핀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을 가셔야 돼요.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가실 때 예약을 하고 가셔라. 예약을 하고 가시면 30분 이내에 끝날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핀 번호도 있고 여권 번역 공증, 비자, 거주 등록 다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는 다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집을 보러 다니시는데 저도 이제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팍팍 깎으셔야 됩니다. 네. 한국인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팍팍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이 워낙 팍팍 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올릴 때 그걸 알고 미리 비싸게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팍팍 안 깎으면 손해보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할 정도로 팍팍 깎으셔라. 네. 그러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여간 뭐 매물들은 많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갑입니다. 특히 겨울에 있어서는. 네. 보험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보험 한 4월쯤 되면은 그때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매물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부동산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실 때, 그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한국처럼 10% 주는 게 아니에요. 한 1,000불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이제 증약금이자 계약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 가구나 뭐 집기 이런 거를 무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리 비디오로 촬영을 해 두시면 좋겠죠. 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이 지급되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통역 데리고 직접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 앞에서 잔금 주고 등기 필증 받고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사실은 뭐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진 게 그 아파트나 이렇게 어떤 부동산 물건을 처분을 할 때 책임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보험이 있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달라진 점이죠. 지난번하고 한 2, 3만 원 정도 돼요. 화재보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금방 해줍니다. 그것만 받아 놓으시면 그게 어쨌든 뭐 다 귀찮으시면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고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알고 맡기셔야죠. 네,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를 할 때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보낼 때도 일단은 항목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계좌를 통해서 보내야겠죠. 계좌를 통해서 받고, 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까 우리 집 구매할 때처럼 똑같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불법 환전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5,000불 이상은 처벌 대상이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 재산세는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떤 형태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또 도심에 있느냐,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뭐 9월 전에 납부해야죠. 9월 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큰 아파트가 아니면, 이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또 바뀔지 모르니까, 큰 아파트가 아니면은 이제 재산세가 이제 면세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잊지만 마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휴대폰 터치만 해도 요새는 웬만한 건 다 세금 낼 수 있습니다. 벌과금, 그다음에 세금, 기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양도소득세 있죠. 이거는 1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후에 군대를 안 가려는 러시아 남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러시아에 있던 우리 키르키즈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집값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보면 2배가 넘는 것도 지금 벌써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몇천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몇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도심지 주변까지는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여름이 되면서 서서히 시장이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일단 모기지나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아파트들 먼저 나가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예. 신규로 이제 지어되는 아파트들 보면은, 건설 자재들이 이제 올랐으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급은 적고, 그래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 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싼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었으니까, 집을 지었으니까, 가격을 싸게는 분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비싼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선 아파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잖아요, 가격을. 예, 왜냐면 분양 시장에 내놓은 이 아파트들은 골조 분양이에요. 인테리어 안 되고, 물, 전기도 연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비싸게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테리어가 된 집들은 좀 비싸게 내놓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올라가든 뭐 떨어지든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뭐 이민식이나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를 오래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뭐 월세가 비싸니까, 이자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하나 사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자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략 얼마나 이러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기준 이자율. 이것도 이제 9%에서 9.25%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1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이자율이 올라가죠. 그럼 그 평균 이자율에 플러스 15%. 이게 이자 제한법상 이자입니다. 지금 33% 정도가 됩니다. 그 물가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국이 한 60%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느낌이 한 60% 정도다. 식당 같은 데 가면 한국이랑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근처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유튜버들이 싸다 할 정도의 그 싼 식당들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뭐 야채나 이런 것들 싸죠. 미안해서 못 사 먹을 정도로, 여름에는. 그렇지만 전반적인 물가 자체는 한국이 6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곧 이제 뭐 내일쯤인가 이제 아마 이제 난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로 추우니까 눈이 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석탄을 떼죠. 이제 드디어 여기 오신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보십시오. 이제 북쪽으로 가신 분들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못 삽니다, 진짜로. 너무 심한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 날이 1년에 20일 이상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기.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날씨가 좋습니다. 뭐 이제 웬만하면 한국 가기 싫죠. 여기 있으면 날씨가 좋고, 11월 달도 이렇게 포근한 날씨들이 많아요. 12월도 그렇고. 한국 식당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 이제 없어진 곳이 한 2군데 있는데, 뭐 이래저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실 테니까 와서 봐보시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국인이 주방장인 데는 다 맛있어요. 다 잘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한국 식당, 그러니까 이름만 한국 식당인데만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오실 때 미리 여기 물류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보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안 팔리다 보니까 좀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좋은 거 하나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고춧가루 이런 거는 이제 제조 과정을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컴퓨터, 사무 관련 기기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된 것들이 좀 비싸요. 그런 것들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이나 멸치, 건새우 이런 그러니까 부피 대비 가성비 있고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갖고 오시면 좋겠죠.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좀 비싸니까. 그리고 비상약 이런 거, 약 여기 뭐 웬만한 건 다 파니까요. 갖고 오실 필요는 없고, 회충약, 파스 이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파스 좀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물 말씀드렸죠. 여기 물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행 다니신 분들 알죠. 어디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보면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거 딱 열어보면 허옇죠. 그게 다 석회질입니다. 물 끓이면 그렇게 돼요. 수돗물 끓이면. 그래서 정수기를 쓰든지 물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 한국인 숫자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전에 한 2,000명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줄어들다가 요새 다시 증가세인데, 현재 자료상으로는 1,300명에서 1,400명이다.
그리고 이제 종교도 여기 이제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상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근데 최근에 이제 포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헌이죠, 사실상.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교 행위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고 뭐 기타 종교 활동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뭐 민주적인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대통령 여러 번 이렇게 해먹겠다 이러면 가만히 안 둬요.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선거해서 좀 부정이 있다 그럼 국민들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나라다. 그리고 병원은 요새 좀 지어지기도 하고 좀 나아지고 있는데, 뭐 수술하는 거 보니까 좀 걱정할 만한 수술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열악하니까 약국들이 많이 있죠. 고개만 돌리면 약국입니다. 그 전기요금이나 이제 공과금 이런 거 물어보시던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 7월 달에 오른 거거든요. 올랐는데도 좀 미안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봤죠. 에어컨 2대를 여름 내내 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나오더라고요. 4만 원. 네. 그리고 또 큰 아파트가 아니면은 크게 공과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난방이 시작이 되면 난방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좀 작은 집은 괜찮은데 큰 집은 난방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기도 220V고 한국에서 쓰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은 사실은 여기 사실상 고정환율제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국립은행이 개입을 해서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이 약세다 그러면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원화가 문제죠. 원화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여기 화폐로 바꿔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을 좀 잘 보셔야겠죠. 대충 언급은 이렇게 드렸는데 빠지기 많이 있죠. 세부적인 사항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답글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또 몇 달 지나면 제가 또 잘못 지적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도도 바꾸니까. 요새는 의회가 해산되고 지금 한 달째, 2달째죠. 이제 2달, 2달 말에 선거를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별도의 법률 재개정이 없죠. 국회의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아까도 찾아보니까 대여섯 개 되겠는데 그거 갖고는 영상 만들기 좀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굉장히 자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자 만들고 할 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틀린 것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또 앞으로 틀릴 수도 있다. 틀리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여기 뭐 이민을 오시든 뭐 육아 때문에 오시든 결혼 때문에 오시든 아니면 학교 때문에 오시든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 목표에 맞게 미리 계획을 잘 짜셔서 잘 하시겠지만 미리 한번 오셔서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요. 뭐 저도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현재 사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 별거 아닌데 제가 답글을 이렇게 드렸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던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는. 네.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